박충건 의원이 이 원내 대표의 이제 대변인 자격으로 그렇죠. 우리 당을 대신해서 의원총회 관련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는 장동혁 대표가 어제 밤을 새고 하느라 대표는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기자들의 궁금증 제일 그거잖아요. 송원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거치 문제가 의총에서 나왔냐. 박충건 의원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거치 문제 나오지 않았다. 오늘 의총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조직적으로 당의 힘을 모아서 대응해 나가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거치 관련해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민심을 받아들여서 더 하나된 모습, 통합된 모습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과 가열차게 싸워 나가는데 방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이겼다, 승리했다, 자화자찬하진 않겠지만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우리 국민들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만큼 확실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나왔다는 게 제가 방금 입수한 이 의원총회 끝나고 박충건 의원이 말해준 부정선거 내용이었습니다. 얘기가 있어요. 있단 얘기입니다. 지금 선관위와 싸운다는 게 부정선거와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걸 부정선거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와 싸운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보십시오. 부정선거랑 잘 싸우고 싶으면 장동혁을 지키십시오. 이제까지 장동혁 대표 흔들었던 사람들도 장동혁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익이에요. 장동혁이 만일 여기에서 뭔가 이 어떤 지방선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림이 된다, 혹은 그것이 아니라도 어떤 그림으로라도 지금 지도부에서 내려온다, 지도부가 해산되고 새롭게 우리가 전당대회를 한다, 제가 장담하는데 선관위와 싸울 수 없는 지도부가 구성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야 되고, 그런 여론이 형성될 만큼 특히 이 원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 우리가 이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엉뚱하게 부정선거 얘기 왜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제발 그런 태도에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여러분들이 여론을 만들 때 한 명 한 명이 하는 발언도 정치적 에너지를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우리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자는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우리가 여론 형성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박충건 의원 답변이 이만큼 길어요. 카톡창에. 이걸 제가 한 페이지에 안 들어가요. 보시죠. 네. 이걸 제가 여기서 다 읽어드릴 순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로 단합해서 이 선관위 부정선거 문제와 싸우는 게 오늘 의총의 결론이었다고. 아니, 결론일 뿐만 아니라 송원석이 이 의총을 소집한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의총을 소집한 거예요. 송원석의 페이스북 글을 보십시오. 지금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했고, 그걸로 의총을 모은 다음에 모두 발언을 송원석이 공개 발언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했던 얘기가 바로 부정선거 얘기입니다. 저 댓글창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의견을 존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전한길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분들이 댓글을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전한길이 그러면 좌파냐, 이재명 똘만이냐, 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말씀하셨죠. 누구든 좌파가 아니고 자유우파라면 무조건 싸워야죠. 근데 우리 자유우파 진영 안에서도 생각들이 좀 다르고 조금씩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저는 그런 태도를 가져가는 것이 우리 자유우파가 더 큰 하나가 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 또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광화문 갔다가 과천 중앙 그 선관위 앞에서 밤새도록 투쟁하고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잘했다고 평가해 주는 것이고, 또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좋은 얘기 아닙니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 내일 또 딴소리 하면 또 비판해야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다 함께 가기 위해서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지.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막상 자유파 국민들은 이런저런 유튜브 다니면서 계속해서 누구 비판하고 누구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없는 분란 만들고, 전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당장 멸콩에서도 넘어서고, 고성국 TV에서도 넘어서고, 목격자 K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넘어서야 돼요. 지금 이제 뭐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저의 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옆에 고 박사님 계시니까요. 저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언급할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뭐냐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갈라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분이 어제 광화문에 있었건 아니면 과천에 오셨건 별로 언급할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언급해야 되는 건 뭐냐? 지금 이 지도부가 잘 가고 있는 것을 잘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혹여나 지금은 이렇게 이 지도부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하지만 또 어떤 순간엔 또 다른 입장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기준점이 틀렸다라는 게 드러나게 하면 저는 이 대세에 큰 지장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시점이며 그리고 그분들에게 와서 도와주세요. 같이 힘을 합쳐주세요라기보다는 장동혁 대표가 기준이다. 와서 힘 합칠 사람들이 힘 합쳐라 라고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리 짧게 할게요. 다 좋은데요. 여기서 제 욕하면 다 잘립니다. 차단입니다. 예, 멸콩TV는 그런 방송이니까요. 그거 하나만큼은 좀 유의해 주셨으면 장혜찬한테 좋겠어요. 욕하고 싶으면 네. 저를 욕하세요. 네. 저를 욕하면 안 자른답니다. 이러면 제가 또 너무 철딱선이 없는 막내 아들 같아지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철딱선이 없는 막내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고 박사님을 대부님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욕 먹으면서 한 40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슈퍼챗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KG 미들님이요. 어제 선관위 사태 보고 진짜 나라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서 다행입니다라고 슈퍼챗 보내주셨고 와이드로즈님 저희가 이 이야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된 것 때문에 너무 짜증나지만 그런 인간은 의정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신념입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선거에서 이재명이 입장을 방금 또 냈는데 뭐라 했냐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이건 보통 진 사람들이 내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이재명한테 잡돌이 당했던 스타벅스 신세계 정용진 네네. 회장 네네. 신세계랑 이마트 주가가 오늘 신세계 주가가 16% 올랐고요. 이마트 주가가 7% 올랐어요. 이건 국민들이 누가 이겼는지를 알고 돈이 움직인 거잖아요. 야, 이거 근데 어떡하냐. 이런 상황이면 재밌다.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게 정신 승리가 아니라 아니 주식시장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거 압도적인데요,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거? 이마트 주가가 제일 다시 재밌네요. 스타벅스로. 그러니까요. 아니, 건배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종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시장가 기준으로 신세계 주가가 16%까지 오르고 아니, 진짜. 와, 진짜네. 지금은 14%네요. 진짜네. 신세계가 지금 광주에서 3조짜리 사업을 하냐 못하냐 그 기로였어요. 심지어 저기에는 정영진 회장의 어떤 지분도 거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할 거냐면 한동훈 짜증 나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과 이겼어. 시장이 이 선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보수의 승리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 갖고 짜증내지 마세요. 그럴까요? 네. 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영화 보면 네. 이제 저 빌런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 악당 두목이 나오잖아. 네네. 그거를 저 차도 살인하는 주인공은 없어. 아. 뭐 누구 자객 보내가지고서 죽여라 이런 주인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하도 정말 꼴 보기 싫으니까 저거 차라리 박민식이가 못 이기면 하정우라도 이겼으면 하는 마음을 혹시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주인공이 하정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 잘 됐다. 이제 장동혁이 너를 끝을 낼 것이다. 확실하게 정리한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예. 그러니까 제가 또 영화 얘기를 하면 이 주인공이 말이죠. 항상 저 외롭잖아. 근데 저것들은 때로 몰려다니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동훈이 하나만 아니라 한동훈 똘마니들이 있잖아요. 저것들까지 한꺼번에 다 쏟아서 정리를 할 거다. 그것도 누가? 장동혁 대표가. 그래야 장동혁이 진짜 히어로지.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지금 그 부산 북갑 같은 경우도 포함되지만 정원호도 하정우도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자기 뼈를 내준 거거든요. 우리가 이재명의 뼈를 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은 뼈를 잃었어요. 자기가 지금 정원호 같은 사람을 정말 뜬금없이 띄워가지고 이재명이 만든 뉴 이재명 아닙니까? 하정우는 아예 그냥 자기 청와대에서 지금 내려보낸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수수 무너졌습니다. 이재명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착해서 가열차게 밀어붙이면 그 뒤에 다른 어떤 개파적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게 보일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재명이 고른 인간들은 다 떨어졌는지. 그러니까요. 정말 그래. 이게 지지율 60% 아까 우리 여론조사 허상이라 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이재명이 고르고 골라서 보낸 정원호가 떨어지고 하정우가 떨어지고 분당에 그 성남시장 후보 김병욱 분당에서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하고
대통령실에서 정무 비서관까지 시킨 나름 거물급 인사인데 신상진한테 떨어지고. 그럼요. 그리고 김용남도 조국 잡겠다고 보냈는데 그러니까. 둘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거는 그림을 아주 많이 망친 게 이 조국이랑 아주 그냥 각 잡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말하자면 뭐 문조 털레유 거기랑 아주 대놓고 싸운 그림이고 또 누구예요? 그 문재인 같은 경우도 김용남만 빼고 조국만 좋아요 누르면서 그거 가지고 좌익들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 갈등만 일으키고 승리는 빼앗겼어. 그러니까 친문의 몰락이 한 번 더 확인됐지만 친문과 친명이 같이 몰락. 정권 1년 차에 대통령 픽이 이렇게 다 떨어진 것도 개망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언급했던 의왕시장 이제 김성재 시장 우리 당선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케이스가 더 많은데 기초단체장에는요 정순욱이라고 이재명의 경기지사 비서실장 했던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린 거예요. 근데 졌습니다. 의왕은 완전히 좌파 표밭이거든요. 그런 데서도 지는 그러니까 경기도고 의왕인데도 지는 이재명이 심판받은 거는 명확한 거예요. 애초에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 6.3 선거를 이재명 심판선거 구도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맞장구 쳐주듯이 이재명 똘마니들이 공소 취소를 핵심 이슈로 들고 나왔다가 찌그러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것들은 내란몰이로 선거 이겨야 되겠다고 대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고 내란몰이 완전 파쇄되네요. 그러니까 내란몰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이거 내란몰이 한다고 노태학 지금 뭐 내란죄로 지금 기소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게 이 내란몰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1, 2, 3 계엄을 내란이라고 한 것이니까 그러면 계엄령을 직접 그 1, 2, 3 계엄을 직접 본 데가 서울이잖아요. 그 서울에서 내란몰이가 아무런 힘도 가지 못했어요. 반면에 이 장동혁 대표가 거의 혼자 공중전하면서 구축한 이재명 심판선거 구도가 그대로 관철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골라서 낙하산 태워서 보낸 것들은 쪽집게로 뽑듯이 딱딱 뽑아갖고서 다 낙선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장동혁 지도부 국민의힘의 전략의 승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그 이재명 똘마니들의 몰락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것은 보이는 현상이고 그러한 이재명 똘마니들을 쪽집게처럼 골라서 떨어뜨린 이 국민들의 이 심판 정서를 누가 만들어냈냐? 이재명 심판 선거 구도를 만들어낸 장동혁 지도부가 그걸 만들어낸 거다. 맞습니다. 이 점을 같이 봐야 됩니다.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 어떤 선거전이 시작을 하면서 공소 취소 특검을 가지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걸 정말 이 장동혁 대표가 국민들에게 가장 쉬운 언어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곁들여 가지고 보도가 잘 되게 했었는데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뭐 8명, 9명 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10중 8, 9이 모른다. 공소 취소가 뭔지도 모른다라는 말에 빗대서 우리 어머니 지금 90이 넘은 노모인데 상위 10%다. 이게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렇게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공감하고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이재명을 조롱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었던 게 어떻게 보면 국민적 이 어떤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키우는데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이 선거 결과 이후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지켜보는 시청자들 지지층들 좀 길게 봤을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을까요? 앞으로의 방향성.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한 참고로 네. 이번에 좀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장동혁 대표와 처음부터 함께 하지 못한 거야. 맞아요. 예. 정말 박형준이는 왔다 갔다 하다가 막판에 한동훈 단일화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순간 꺾여버렸어요. 그 전까지 오차범위 그 1%까지 붙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말 하고 나서 10% 넘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해결 못했어요. 예. 다들 강원도는 우리 자유파가 강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진태 뭐 건방지게 장동혁 오면은 내가 뭐 좀 야단 좀 쳐야 되겠다는 식으로 예. 시작부터. 그 후로 꺾여버렸어요. 그때 했던 발언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뭘 우리가 맺었는데 뭘 풀어야 됩니까? 김태흠이도 충남에서 상당히 강자로 알려졌는데 이게 뭐 무슨 저 갑자기 하얀 옷 입고 다니면서 그렇죠. 뭐 장동혁을 자기가 뭐
이 국회의원 되게 해줬다고 그러니까. 거들먹거리면서 그 바람에 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심지어 다른 뭐 자기 선거도 아닌 다른 지역구의 공천에 대해서 경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죠. 심지어 그 지역 공주부여 청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이 김태흠의 뭐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용구는 당선되고 김태흠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동혁과 함께한 사람은 다 생환했고 장동혁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자들은 다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가야 되냐? 장동혁 대표가 가자고 하는 길로 가면 돼요. 아,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어제 그 출구조사, 엉터리 출구조사가 15대 1로 나오자마자 이 장동혁은 대표직이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망언을 퍼부은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한기호. 아우 진짜. 아우 이제 좀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SNS에서 제일 사고 많이 치는 사람. 그분은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아직도 국민의힘에 100명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대표 9개월 전에 된 다음에 지방선거 승리를 하기 위해서 당을 쇄신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걸 다 바꾸겠다고 처음에 그 계획을 했어요. 당명 바꾸겠다, 당 색깔 바꾸겠다, 쇄신하겠다. 기대된다. 당협위원장 37명을 교체해야 되겠다.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왜? 빼지단 이 거들먹거리는 기득권자들이 전부 사사건건 반대하고 발목 잡았기 때문에. 그랬었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장동혁과 함께하면 살 것이고 장동혁을 공격하면 지가 죽는다라고 하는 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저것들 2년 후에 다시 공천받아서 선거 뛰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당을 쇄신하고 환골탈태해서 국민의 힘을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으로 재정비할 절호의 기회가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부터 바로 유이동 의원 당선되자마자 장동혁 그랬죠. 대표 같이 네. 고민해야 된다는 인터뷰하고 김용태 의원 페이스북에서 이 선관위 부정선거 논란이 장동혁 대표 지도부의 동아줄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러고 앉아있고 배현진 박정훈 기자회견 하면서 한동훈 복당 이야기 꺼내고 장 대표 물러나라 하고 있고 배현진은 심지어 자기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디서 뭐 하는지 페이스북에 한동훈 뽑아준 북구가 고맙다. 이딴 글이나 올리고 앉아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끝이 아니라 아니에요. 이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국민의힘을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다시금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배현진이나 박정훈이나 이것들은 네. 그것만 저들이 해당 행위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를 지그들은 알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찔리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들은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발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도 자기들 이제 목숨줄 걸렸고 윤리위에 이미 제소된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게 잠깐 중단되어 있는 거죠. 다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목숨줄, 내 목숨이 겨녀졌으니까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유이동 같은 경우가 지금 던진 거치 고민해야 된다. 고민 끝나고 지금 장동혁 대표 글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 당원들과 함께 나아가겠다.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함께 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동혁 대표의 어떤 이 지도체제에 힘을 실어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방금 언급했던 배현진 같은 사람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나올 것이고 설사 권성수가 뭔가 헛짓을 하고 싶어도 여론이 이렇다면 저게 두려워서 가처분 인용 같은 거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명 지긋지긋하잖아요. 피플 파워 파티가 뭡니까? 이거 공화당 혹은 자유공화당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우리의 이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당 이름으로 바꿀 것이고 당원 당규의 기본소득 이런 거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을 이끌려면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제가 장동혁 대표를 추종해라. 무조건 우리가 팬심으로 팬덤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용하려면 힘을 실어줘야지 이 도구가 힘을 내서 이용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유이동이는 원래 그런 자예요. 맞아요. 한 번도 안 그랬던 원래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이번에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 의석이 110석이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배현진이 박정훈이 뭐 이런 것들 그 한동훈 똘마니들 이것들을 많이 잡아야 한 5명, 6명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106석일 때는 이거 자칫 손 잘못되면은 100석 아래로 떨어질까봐 사실을 제대로 못한 게 있어요. 그랬었죠. 네, 개헌저지선 무너질까봐. 이제는 대여섯 명 쫓아내도 상관없어요. 정말.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해당 행위자들에 대해서 당헌 당규에 입각해서 뭐 당원권 정지 조치를 취하거나 이렇게 가는데 뭐 그거를 갖고 저항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최후에는 제명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싸우면 저것들 겁이 나서 못 쫓아가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당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비로소 쇄신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기강을 잡지 않고 쇄신책 아무리 좋은 걸 내봤자 저 기회주의 기득권자들이 전부 다 깔아 뭉개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당 쇄신을 위한 전제 조건이 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거고 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첫 번째 단계가 이번 이 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위했던 자들에 대한 당헌 당규에 입각한 처벌이다. 이 점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요. 배현진이 원하는 한동훈 대표 모실 길이 생겨요. 창당해라. 나가라. 배현진이 나가라. 지금 우리 고 박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막 남아달라고 뭐 사정할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제명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제명 당하기 전에 쪽팔리니까 탈당을 하든지 그래서 나갈 사람 나가고 한동훈이 그 당을 새로 만들든가. 그 다음에 그들이 개헌 저지선을 무시하고 뭐 민주당에 합세를 하든지 말든지 그들이 감당할 문제고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이 투쟁의 전선이 선명해지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건강해집니다.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 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도대체 무엇을 막으려고, 무엇이 두려워서 민주주의 지키겠다는 시민들을 이렇게 짓밟는지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네,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어르신 보이시죠? 여러분 어르신 자 이걸 저보고 나가래요. 자기네는 체중 카메라가 수십 대인데 이걸 지금 찍고 알리고 있다고 나가래요. 아, 보셨죠? 충격적입니다. 저도 다시 봤지만 이 충격이 쉽게 가시지가 않습니다. 박상규 위원님. 네. 경찰이 저런 식의 강경 진압을 다른 것도 아니고 평화적으로 이 개표와 관련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할 권리가 있나요? 이 정도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뭔가 고위급 청와대에게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저는 저런 강경 진압 기동대 투입 힘들다고 보는데 저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개탄스럽고요. 그냥 밀어붙여줘, 저건. 그냥 그 투표함 2개를 확보해라. 이 지령에 가까운 어떤 지시가 없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저 사태를 저렇게 경찰이 들어가서 표현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확보. 투표함 확보. 그러니까 그 투표함 2개를 확보하는 것이 그냥 지시일 뿐 거기에 그 투표함을 지키려는 시민들은 장애물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죠, 한마디로. 좀 심하게 말하자면 치워버려. 이러지 않고서는 저런 무도한 일이 있을 수 없다. 저기 아까도 우리가 보면서 저도 대단히 충격을 받았지만 나이 드신 어른이 그 완전히 들어 누워서
이 저항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명의 젊은 경찰관들이 사지를 들어서 그야말로 끌고 나가는 장면이잖아요. 저것은 우리가 과거 수십 년 전에 길거리에서나 봤던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그토록 증오하던 그런 과거에서도 보기 힘든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한 거예요. 정말 저것은 서울경찰청장의 지시, 그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는 분명히 청와대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경찰이 독단적으로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것은 당연히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러니까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부정선거도 그렇지만 이 강경 진압 보시다시피 노인분들까지 사지를 질질 끌고 가는, 그리고 한 경찰이 흥분해서 이렇게 손을 막 접고 있는 시민을 막 짓밟고 폭행을 휘두르는 그런 영상도 초반에 나왔는데요. 이 책임 이재명이 져야 될 겁니다. 서민 교수님, 저 영상 보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꽃이 이제 선거인데 그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투표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제 나서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이제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시민들은요, 지금 경찰이나 선관위를 전혀 믿지 못하는데 경찰이 와서 투표를 뺏으려고 한다. 이거는 당연히 막아야 되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쟤네들은 뭐 경찰이 뭐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만 경찰이 이재명 테러 당했을 때 그 시간 지나서 거기 그 바닥에 있는 피를 닦게 했다고 그 사건의 배후로 몰고 막 이랬던 애들이 저 투표함을 지키는 행위를 갖고 저렇게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반드시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정말 이거는 경찰이 부끄러워야 될 겁니다. 어때 아무리 그 명령을 지키는 그런 거라고 해도, 명령을 따른다고 해도 어떻게 그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시민들한테 저렇게 합니까? 이건 쟤네들 맨날 뭐 얘기하잖아요. 뭐 계엄에 명령에 뭐 잘못된 명령은 복종 안 해도 된다. 얘네들 왜 그러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게 그건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장면을 지켜보고 국민의힘 단체 의원 그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대화에서 그거죠. 나온 배현진의 정신 나간 소리. 그러니까 소요라는 표현을 써요. 저게 지금 배현진이나 친한계 의원들은 한동훈이 온 세상의 중심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선관위 부정선거로 보수가 결집하고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싸우고 하는 게 눈꼴 싫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보고 이건 소요다. 네. 그러니까 이 소요가 커지지 않도록 더 자극하지 마라. 잠시로 오지 마라. 라는 식으로 채팅방에 글을 올렸다가 김은혜 의원 현장에 일찍 달려가서 시위대를 보호했죠. 소요라고요? 놀래서 따져 묻고.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오전 10시 5분이었다고 하고 국민의힘 의원 106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서울 선거가 투표함 개봉을 못해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러니까 구의원 출신 개표 참관인 등이 배석해 잘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이 이상의 소요가 없도록 우리가 자극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라고 배현진이 글을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 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모여 있는 걸 소요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소요를 사전에서 저도 이 뭐 한자를 모르는 게 아니라 찾아보면 떠들 소자에 시끄러울요. 그래서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여럿이 떠들썩하게 들고 일어나거나 그런 술렁거림과 소란 행위를 말한다. 근데 법적으로는요,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 대해서 아무 그 거리낌 없이 소요란 표현을 지금 이 배현진이 썼는데, 소위 자기가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깜짝 놀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김은희 의원이 소요요라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귀를 의심했다는 거지. 그렇게 하고 물으면서 단어 사용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하니까, 사실 MBC로 보면은 이 김은혜 의원이 한참 선배고 또 배현진은 한참 후배일 뿐만 아니라 또 출신부터가 김은혜 의원은 정통 기자 공채 출신이고 배현진은 아나운서로 들어와서 그 파업 기간에 딴짓하다가 그때 이 앵커를 잠시 맡으면서 벼락 출세를 한 인물 아니겠어요? 지금 저는 그때 당시 상황이 똑바로 기억이 나는데 아주 기회주의적 처신을 했던 게 배현진입니다. 그런데 그 소요요라고 물었고 그러자 배현진이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 감사드리고 선관위의 이번 행태는 국회와
절차를 통해 엄히 단속하되 서울선거 완료의 지연을 더 방치하지 않도록 뭐 의원들께 지역구 의원이자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아니 뭔데 이런 지시를 의원들에게 지시라기보다는 부탁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자 김미애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여공 출신 변호사, 부산의 김미애 의원이죠. 네, 부산의 바로 그 김미애 의원이 이 변호사시잖아요. 걱정 안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송원석 원내대표조차 네. 소요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소요란 단어에 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 오늘 사퇴 의사 밝혔지만 그러니까 소요란 말은 거기 쓰는 게 아니야 얘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소요가 있었나? 내가 보기에는 이 자유우파 시민들의 그야말로 저항이 있었을 뿐인데 네. 그것을 소요라고 표현한 것을 이렇게 되물으니까 네. 배희현진이 슬쩍 아차 싶었나 보죠. 네. 이 이상의 소요가 없도록 우리가 자극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소요란 말을 또 써요. 네. 그러면서 소요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말씀입니다 하고 스마일 표시. 아니 소요란 말을 계속 써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소요가 있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이 이상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저항하는 사항을 소요라고 써놓고는 나중에 이제 항의하니까 뭐 그렇게 쓴 거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위에 어렵게 썼냐고 우리 이제 거기 단톡방에 있던 다른 의원들 탓을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진짜 정말 뭐라고 하냐 치고 빠지기라고 하나 이거 진짜 너무 비겁한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의 정말 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성국이 그런 배현진을 감싸겠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요라는 단어 하나 붙잡지 마시고 전체 맥락을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방어를 해주는 실드를 쳐주는 거야. 근데 아니 소요란 단어가 눈에 딱 띄면서 벌써 딱 걸리는데 뭘 맥락을 보라는 거예요. 맥락을 단어 사용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김미애 의원이 친절하게 바로 또 검색을 한 모양이에요. 소요 1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인터넷 사전에 네. 풀이를 쭉 해서 읽어준 뒤에 쓴 다음에 이 배현진에게 이 뜻은 이거다라고 짚어주니까 배 의원이 김미애 의원님 그만하시죠라고 이건 뭐냐 짜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다 알아.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꾸한 거고 나 서울시당 위원장이야. 이런 식으로 왜 나한테 단어 공부시켜. 지금 이런 반응이잖아요. 참고로 여러분 이게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배현진 의원은 이 잠시 칠동에 콧배기도 비치지 않고 안 갔다 그러죠? 네 한동훈 맞이하러 국회 본관에서 한동훈 옆에서 딸랑딸랑 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한계 의원들과. 오늘 그 국회의장 이번에 당선인들에 대한 사무실 배정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히게 했구만. 네. 보니까 이 한동훈 사무실을 이 1022호를 줬대요. 네. 10층에. 근데 이 근처에 누가 있느냐? 배현진 1015호, 고동진 1014호, 박정훈 1017호, 김형동 1016호. 다 거기에요. 그 정도면 당을 아예 따로 차려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굳이 국민의힘에 왜 있죠? 그쪽 사무처에서 그냥 그 한동훈 당을 하나 네. 꾸려준 거네 보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따져야 되는 게, 그러니까 배현진이나 그 친한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냥 불리하니까 넘어가는 그런 태도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건 당연히 이 소요라는 말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소요로 매도해 놓고는 단어 하나에 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그거 정말 이렇게 비겁하게 뭐 빠져나가는 거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정성국이 진짜 배현진을 아낀다면 이건 사과를 해야 될 일이다라고 아무리 친한계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단어 하나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자. 이건 아니죠. 이건 진짜. 근데 어떻게 정말 온 국민이 분노하고 네. 지금 방금까지요. 전국의 총학생 협의회가 네. 공식 규탄 성명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게시판에 대잡아 붙이는 거랑 다르게 네. 총학생회 성명은 그 학교를 대표하는 공식 논평인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그리고 전국 총학생회 연합회까지 네. 이 선관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 정치인이 이거 더 키우지 말자는 듯이 그러니까. 이건 소요다. 그러니까. 자극하지 말라. 왜? 이유는 하나예요. 부정선거 투쟁으로 보수가 결집하는 게 싫고 우리 동훈이 오빠 좀 띄워줘 이거거든요. 네. 이 대학생들의 총학생회 규탄 결의문
박 의원님, 네. 오랜 시간 정치를 봐왔지만 대부분 보수 진영을 공격할 때 총학생이 나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처럼 전국의 거의 모든 총학생회가 대도단결해서 선관위 부정선거 규탄하는 거, 이거 정부의 선거관리 부실을 규탄하는 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었습니까? 이거는요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이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조종, 한마디로 그냥 이 장례식 같은 분위기인 거고 세계를 향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지금 여기에 무슨 우파 좌파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슨 여당 야당이 있고 여기에 심지어 무슨 친한 비한이 있느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사실 배현진의 해당 행위적 발언은 이 앞서서 나왔네요. 보니까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 송파구 개표소를 찾아서 이 확성기를 들고 여기에 대해서 외치셨잖아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이날 가서 이 투표 용지 사태는 선거 공정성을 파괴한 것이고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 사태를 어떻게 귀결 짓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SNS에 했어요. 그렇다면 이 자체가 오죽하면 장 대표가 이 확성기까지 들고 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지역구 의원 송파의 잠실 7동 네. 제2 투표소 네. 여기에 가보지도 코빼기도 안 비친 배현진이 네. 뒤에 앉아서 뭐라고 이 텔레그램 방에다가 또 말을 했느냐. 이게 보니까 더 기가 막히네. 뭐라고 그랬냐. 장동혁 대표가 40분 그러니까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방문한다던데 이 개표소 말씀하는 거죠. 네.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배현진 얘기가 장 대표 역시 이번 사안을 활용해 선거 책임을 방기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길 바란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선거 책임을 장 대표가 뭘 방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서 지금 이 말은 선거 패배에 따른 사퇴 압박을 받는다. 근데 선거 패배라고 하는 언론의 표현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이게 왜 선거 패배입니까? 이번 선거에서 장동혁 체제는 민주당이 갖고 있던 국회의석을 요지에서 3개를 빼앗아 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승리입니다. 승리. 네. 그리고 그렇죠. 서울을 지켜낸 것을 무슨 오세훈 개인기라고 표현하던데 네. 전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은 박수를 보내야 마땅한데 그 선거 패배라고 규정을 하면서 장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사퇴 압박을 피해간다. 지금 이런 식으로 배현진이 공격을 하고 나선 것은 저는 빨리 사실 이 자리에서 선거 전에 우리 장해찬 앵커가 아주 중요한 네. 폭로를 하나 저는 그때 한 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배현진이 선거 공보문에 지 얼굴 넣었잖아요. 네. 네. 이거 해당 행위거든요. 그럼요. 이재명이나 이 더불어민주당은 정원호 얼굴을 넣었었는데 아니 장동혁 대표 얼굴 넣기 싫었다는 거는 좀 이해를 안 되지만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네. 왜 지 얼굴을 넣습니까? 그러니까. 800만 장이 넘는 선거 공보물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네. 저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차제에 배현진에 대한 제명 절차를 밟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네. 아유 교수님 말씀하시죠. 말씀 그러니까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있잖아요. 친한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동훈 빼고 나머지가 다 지는 걸 아마 바랬을 거예요. 그래야지 당이 망하고 그걸 수습하겠다고 한동훈이 이제 화려하게 입성할 수 있는데 그게 뭐 하나 둘 이기더니 나중엔 우리가 4개를 먹었고 그리고 세상에 국회의원석까지 3개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기초의원은 진짜 우리가 거의 민주당과 동등할 정도로 많이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패배가 아니게 되니까 이제 배현진은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쁜 상태죠. 그리고 이제 아까 선관 얘기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선관위가 지금 한 짓이 이게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 여러분 어제 장치고도 지적했듯이 이게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유리한 개표구 거기서만 어떻게 투표소에서만 그게 없어졌는가, 그 투표용지가 모자랐는가 하고, 그리고 선관위 뒤에서 뭐 이렇게 화재가 났는데 그것도 좀 정말 미스테리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들뿐 아니라 지금 제 아내같이 그게 정치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들, 어머니까지 전부 다 동원돼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나서가지고,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쟤네들이 음모를 꾸민다. 이거는 당연히 국민들의 그 의문을 풀어줄 그게 있고, 더구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더구나 배현진은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이거
진상 사태 해결에 나서야 되는 사람이 이거를 갖다 이제 넘어가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저는 이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제명을 이미 당해야 돼요, 진짜. 아니 일단은 제가 볼 때 해당 행위를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절차상으로 일단 제소를 해야 돼요. 그 사진 사용 문제부터 네. 그걸 무슨 자격으로 대표에게 보고 안 했으면 물론이고 저는 12대 총선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 투표를 한 번도 안 빼놓고 한 사람인데 선거 공보물에 서울시당 위원장 자격으로 거의 사진 크기가 대통령만 해요. 그리고 지금 아마 그 자료가 우리 PD님에게 있어서 아마 찾아보실 텐데 여러분도 지금 버리지 않았다면 그 서울 유권자분들은 그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 대선 출마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배현진은 사실은 지금 자기 사무실 옆에 바로 옆에 배장된 한동훈에게 충성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장동혁 대표 끌어내리고 비대위 간 다음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친한계, 한동훈의 지지를 받는 배현진이 친한계 대표 주자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서울시 공보물에서도 자기 얼굴을 저렇게까지 드러낸 것이 아닌가. 당대표, 다음번 당대표는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걸 둘러싸고 다들 지금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한동훈계에서는 친한계에서는 그 대표 주자로 배현진을 밀려고 한다라는 여의도의 풍문이 있는데 이게 아주 근거 없는 찌라시는 아닌 것 저는 같아요. 절대 네. 아니에요. 저 사진 보세요. 저 사진을 보면은 저건 대선 출마 사진입니다. 네. 저걸 왜 배현진이 발행된 게 800만 장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 누가 보면 자기가 서울시장 출마하는 줄 알겠어요. 그렇죠. 말이에요. 저거 지금 오세훈을 넣는 게 그나마 좀 나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나와야 맞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의 명의로 보내야죠. 근데 그것을 싹 무시하고 본인 얼굴을 넣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이 레거시 언론들이 벌써부터 장동혁 대표 퇴진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네. 뭐 선거에 졌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제가 참 그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유이동 당선자입니다. 네. 유이동 당선자가 아니 어떻게 평택을에서 당선이 됐는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사선 의원이야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당선 그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그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한 아주 요상한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결단하실 거로 뭐 믿는다. 네. 처음에는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저는 유이동이 아마 이 친한계와 손을 잡고 자기가 이제 사선됐으니까 나를 대표를 시켜주면 내가 앞장설게. 거의 이런 딜도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당이 지금 완전히 이 한동훈을 지금 받아들이자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그 앞장선 그 머리에 선두에 지금 배현진이 있다. 그러니까 아니 그 대표가 잠실 7동 개표소에 가서 그렇게 투쟁을 하시는 걸 보고 무슨 사퇴 압박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소요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소요는요. 그야말로 쓸어버려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폭도들한테 소요라는 표현을 쓰죠.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저기 있는 분들이 폭도입니까? 아이, 말이 안 되는 게 소요란 말은 과거에 소요가 일어나면 진압하는 거예요. 소요는 군병력을 투입하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소요가 발생했으니 빨리 위수령을 발동해라. 소요가 발생했으니 뭐 군을 투입해라. 지금 이럴 때 쓰는 말이 소요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걸 그냥 소요란 말은 우연히 나올 수가 없는 말이다. 빨리 이건 이재명 측에서 쓸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심지어 이재명도 안 쓰는 말을 배현진이가 썼다? 저는 뜻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썼다는 게 더 이 악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런 것 때문에 저는 한동훈이 절대로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거의 유일한 보수당인데 한동훈이 들어오면 이 보수라는 조직이 되게 우스워 보여요. 지금 우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과 친한계가 보여준 행태가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선거 때 내 선거 내내 당대표한테 내부 총질하고 뭐 너 이번에 나가라 계속 이 소리만 하고 그리고 당에서 잘못해서 나쁜 짓 하다가 잘린 놈을
그 비례대표, 국민의힘 비례대표들이 막 가서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라면은 내가 잘렸으면 야, 나 잘린 사람인데 돕지 말라라고 할 텐데 한동훈은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부추기고 이용했잖아요. 근데 이런 인간이 다시 보수당을 차지한다? 우리가 보수가 그러면 좌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보수의 정신이라는 게 겨우 이렇게 비겁한 거였나? 남들이 우리를 지지하겠습니까? 안 하지. 나도 안 해요. 나도 탈당할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절대 한동훈은 입당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이동도 보니까 뭐 한동훈 입당시켜야 한다. 이딴 말을 어떻게 했어요? 유이동한테 제일 유이동이 고마워할 사람은 장도혁 대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국이에요. 차라리 조국을 입당시키든지 하든지 한동훈은 절대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아니, 그 복당을 왜 얘기를 합니까? 복당이라는 거는 절차와 어떤 그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당원 게시판 사태로 제명된 사람을 네. 무슨 이유로 복당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차라리 한동훈이 당을 하나 만들어서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아니, 돌아온다? 누구 맘대로 돌아와요? 그거 말이 안 이게 되는. 정치적 이유로 본인이 탈당을 한 게 아니라 당에서 제명을 받고 그렇습니다. 징계가 된 거거든요. 그럼 그 제명 사유에 대한 소명이나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복당을 한다? 선거 이겼다고? 그거는 이 당이 정말 원칙도 뭣도 없는 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사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원 당규상 유일한 복당의 방법은 네. 잘 아시겠지만 최고위에서 의결해야죠.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하는데 지금 최고위원회가 정신 나갔습니까? 의결 안 해주겠죠. 누가 의결을 할 사람이 있어요? 조광한 최고가 하겠습니까? 신동욱 최고가 하겠습니까? 그 지금 현재의 최고위원 구성이 부터가 이거 자체를 의제로 올릴 수가 없는 최고위원회가 되고 지금 불과 1700표 이긴 가까스로 그것도 이긴 그 1점 몇 프로로 이긴 그 한동훈에게 무슨 아무 명분도 없이 무슨 야당의 이제 뭐 개혁의 중심이니 무슨 차기 대권의 무슨 자원으로 이번에 떠올랐다느니 이런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벌써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빌드업 하는가. 레거시 언론도 한통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이동 같은 경우 어떻게 보궐선거 어렵게 당선되자마자 어떻게 그러니까 한동훈을 와서 당내 내분을 일으키려는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재명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제 앞으로 자기가 뭐 이재명 정권 끝장내겠다. 그러니까 여기 그 보수당에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포부를 말하는 대신에 왜 한동훈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사선이 되고 보니까 당선에 목을 맸던 간당간당하던 그 파리 목숨에서 이제 한동훈계에서 아마 그런 딜이 갔을 거예요. 사선이고 이번에 이 극적으로 조국까지 이기고 당선이 되셨으니 앞장만 서주시면 우리 친한계가 당대표로 밀겠다. 이런 이런 그 암암리의 딜이 없고는 유이동이 그런 인터뷰를 한다? 아니, 먼저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보수들의 지지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가서 이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소리를 해야지. 첫 마디가 글쎄, 자기 지원해주고 그 공천을 해서 이 선거를 나가게 해준 장 대표 물러나는 것은 알아서 결단하라? 이게 무슨 수작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당대표 뭐 이런 게 하고 싶으면은 그냥 그 당을 지네끼리 나가서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들고 뭐 배현진이나 유이동이 당대표를 하고 한동훈 대선 후보하고 걔네들이 말하잖아요. 상식적인 보수는 뭐 자기를 선택할 것이다. 그래, 그거 만들면 국민의힘 지지하던 상식적인 사람들이 뭐 다 지지할 거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국민의힘에 자기를 제명한 당에 왜 기어들어가야 하는지 난 그렇게 이해가 안 가. 극우당이라며요. 그리고 다 당원들도 다 극우라며. 근데 왜 여기에 계속 기어들어오려고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자, 말씀드렸잖아요. 1022호 한동훈, 그 옆에 1015호 뭐 배현진, 1017호 박정훈, 뭐 그렇게 다 끼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10층 당 하나 만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름 뭐 적당한 거 없으면 그냥 10층 당 해가지고 당 하나 만들어서 그럼 이리저리 긁어 모으면 뭐 비례대표는 나가봐야 배치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5-6명짜리 그 당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기를 좀 바라고 좀 안에서 분탕질 좀 그만 쳤으면 좋겠다. 당명을 10층의 자식들이라는 의미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그걸 세게 발음하면 이상한 소리 나니까. 저기 빅토리아님, 오의견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네, 배현진이요. 페이스북에 자기 억울하다면서 의원들 텔레그램방을 그대로 캡처해서 다 올렸거든요. 네. 일단 이건 기자한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알려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거 안 되죠. 그 의원들끼리의 내밀한 이야기라는 비공개방을 자기가 캡처해서 올렸는데 다 봐도
그 기사가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읽어드린 그 내용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예요. 김미애 의원도 있었고 김은혜 의원도 있었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네.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는 없죠. 그 그리고 내용 그대로예요. 또 한 가지. 이거를 비공개를 캡처해서 막 공개하고 폭로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다 대고 주진우, 김미애, 김은혜를 당권파라고 하면서 선관위 이거 문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막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언제부터 주진우가 당권파였습니까? 김미애 당권파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한테 쓴소리도 많이 한 의원이에요. 김은혜 의원 장동혁 대표 편들어주는 목소리 낸 적 없어요. 그냥 선관위 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간 것 뿐이에요. 이거 너무 치졸한 프레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가르기.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배현진은 이 선거의 최대 어떤 헤드라인 뉴스가 한동훈의 승리여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 거죠. 잠실 칠동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게 가려졌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자면 한동훈의 승리가 위로 못 올라가고 이 잠실 칠동의 이 민주주의 파괴 행위 이것으로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서 더더욱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또 선관위의 이 비민주성 그야말로 이건 선관위 해체 얘기가 분출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이걸 기화로 한동훈 복단론에 불을 지피고 여기에 기름을 들이부어 가지고 이 분위기 속에서 장 대표가 선거에 졌다. 책임을 져라. 이러면서 이제 한동훈 복당과 더불어서 당권을 어떻게 장악해 보려는 그 불을 뗐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 원인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잠실 칠동 사태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소요라고 표현을 하는 게 본심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 소요만 아니면 우리 한동훈의 당선과 장 대표 퇴진으로 프레임을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화가 난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선되고 진짜 한바나 그리고 친한계들이 우르르 이제 들고 나올 생각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팠는데 그래도 이제 선거가래도 대충 우리가 이제 장동혁 대표 승리로 이제 구결이 되고 그리고 실동 사태 터져가지고 지금 한바들이 조금 이제 기죽은 게 너무 다행입니다. 어쨌든 정말. 그 KJ 미들님께서는 벽돌에 대한 어떤 말씀하셨는데 저기 읽지 않겠습니다. 벽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벽돌을 그렇게 저도 그 그림을 돌려봤어요 한번. 그 정도 맞으면 안 됩니다. 아니, 안 됩니다. 네, 네네네. 네. 고, 아니, 뭐- 고 발언은 아니, 네. 안 돼. 아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뭐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뜻으로 하신 말씀은 네. 아니겠지만 네, 그럼요. 아무튼 벽돌. 저희가 그 사건 정말 저도 안타깝다고 네. 말씀드리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정치적 행위나 언행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사진 올린 사태부터 시작해서 당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이거는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이 나아요. 왜냐하면 적이라고 명확히 구분하고 공격을 하니까. 근데 안에서 이러면 더 시끄러운 뉴스가 나고 사람들이 더 절레절레 고개를 젓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박연진은 이런 일을 하고 왜 사과를 안 하지? 난 저 같으면 제가 그러니까 단어 선택이 부적절했다라고 사과하면 우리가 뭐 더 이상 어떻게 욕하겠어요? 그냥 그러니 하지. 근데 한동훈도 당원 게시판 사건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지금 친한계가 되면 사과 유전자가 없어지는 건가요? 왜 사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확신범인 거죠. 자기가 믿는 것만이 진리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나타날 수 있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소요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장 대표가 거기 간 것도 자신에 대한 사퇴 압박을 피하려는 그런 행위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